희곡과 연극을 접하고 제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좀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분노를 느끼게 하는 감정이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보고 카타르시를 느끼거나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하는 감정을 여러 번 느꼈지만 분노를 느끼게 하는 작품은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때는 처음에 이거를 제가 영화를 한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추천을 제가 처음에는 이거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제가 하게 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시게 된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36 나이에 이제 하렌두가라는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역사적인 소명의식도 있었고 역사적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화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지함, 그러니까 편안함, 그러니까 영화를 좀 제 스스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편의 영화죠. 두 편의 영화를 찍고 또 이렇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적인 고민을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 그게 좀 저한테 항상 관심이 있었고 저한테 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작품이 저한테 좀 운명적으로 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픔을 좀 소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걸 보시면서 이제 분노를 이제 느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익스트림 무비 이제 그 의원분들은 원래 좀 센 영화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시면 사실 연쇄 살인마가 나올 때는 분노의 어떤 감정보다는 좀 장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폭은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세계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불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분노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감정이 막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독님이 느끼셨던 어떤 그런 분노라는 어떤 감정을 이번 영화 통해 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작의 이제 희곡에 비교해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학교에서 남학교를 변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장해서 연극과 달리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가해자와 어떤 피해자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준 요소들에서 좀 감독님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 학교생활을 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감게 되는 상황들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연출자로서 어디까지 관객분과 컨택을 해야 되는가 되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질문처럼 이 부분을 관객분들한테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가가 계속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 저희 제작진에게 문제였고 찍으면서도 고민이었고 찍고 나서도 재촬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수위를 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의 아픔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부모의 이야기가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저도 이거 5년 전에 찍은 영화고 사상 또 이걸 찍으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많은 또 개진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의 굴욕감이나 그 아이의 영혼이 무너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육체적으로 때리고 물리적으로 때리고 피가 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폭력의 추이가 있겠지만 하나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이 어떻게 표현될까가 가장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고민의 결과가 이 영화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아닌 거고 근데 얼마나 아픈가 그 아픔이 나한테 전달되는가 그게 가장 저한테는 하도였던 것입니다. 뭐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뭐 잘 전달이 되셨습니까? 잘 전달됐으면 큰 박수. 이게 뭐 연극이 이제 뭐 일본 연극이 원작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실제로 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런 뭐 후쿠오카에서 일어난 사건이 영화 뭐 모티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또 실제의 어떤 그런 학폭에 대한 것도 많이 또 조사를 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실제 이게 대구의 수성중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티브로 많이 왔고요. 우리 영화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건우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절벽을 갈 때 숲으로 갔다가 주저앉는 장면 그거는 실제 우리 영상의 수성중 아이였고요. 좀 비겁할 수는 있지만 조사는 작가님한테 시켰고 도저히 그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그 아이들의 고통을 좀 체험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비겁하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부분적으로 약간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판단했던 거고 근데 하얀 요가 때는 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지만 이번은 너무 이제 감정이입이 좀 많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사실 감독이 좀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게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뭐 중류가 싫은 분들 이렇게 소름 막 이렇게 생각나도 잊히듯이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독님 뭐 비겁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겁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어떤 실제 일어나는 그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하기가 무서웠다, 좀 두려웠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요 학생들을 연기한 이제 젊은 배우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거든요. 이제 가해자의 학생들도 그렇고 피해를 받는 학생도 그렇고 그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배우들의 캐스팅에서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어떤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젊은 배우들, 학생들. 이제 작가님이 이제 늘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이게 누가 가해자가 될지 피해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거라고.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그 공포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한계리의 가장 큰 그 헤게모니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는 그리고 아주 무서운데 아주 바꿔줄까 이 말이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공포의 공간에 가장 무서운 것이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이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도 연출을 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그를 찍을 때 너무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가해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 피해를 언젠가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가해자가 어떻고 피해자가 있다 이 어떤 진영의 문제나 어떤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이들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익모인들 남겨주신 질문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의 입장이 한순간 바뀌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역의 천우희 배우님을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천우희 배우님 필모그래피에서 항공주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국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어른들의 이야기처럼도 보이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어른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이 영화를 통해 이제 어떤 뭔가 좀 본받아야 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뭐 어른상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먼저 앞에 질문부터 이 천호배우님이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원래 그 송정국 역할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계속 남자였습니다. 남자. 이름도 이제 송정국이지만 남자였는데 그 기관제 선생님이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것이 여성분이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그리고 가소롭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여성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교차되는 순간 만장일치로 송정옥은 천우희라는 배우가 다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분이 잘할 것이다, 어울릴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우희 배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국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어른들의 얘기처럼 보인다고 이제 하시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어른의 상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른들 모습은 저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정의롭기보다는 되게 비겁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되게 한없이 비판적이지만 저한테 관용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강호창이나 도지열이나 정선생이나 박무일이나 박무택이라는 사람들이 뭐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억누르거나 그거에 어떤 상식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꽁꽁 묶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라는 것이 저도 살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른데 그래서 더더욱 내 아이에 대한 문제가 어디가 정의롭냐, 어디가 진실에 가까이 있냐는 더더욱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른 상황을 제시할 것이냐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모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고 적절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의 정의. 그게 가장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저스티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그 이스트워트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감독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영화 잘 봤습니다. 무겁게 남는 영화입니다. 건우의 엘리베이터 씬을 보고 대구 학원 폭력 CCTV 화면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한 장면이 맞을까요?라고. 네, 맞습니다. 그 CCTV 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그래도 영화를 또 그런 부분들 만드시기 때문에 CCTV. 네. 실제 우리 그 강호창 설경구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그 영상을 항상 보고 연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드론 영상을 볼 때 그 드론 영상을 먼저 찍지 않았기 때문에 강호창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 폭풍 오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아주 인간에게 천연 같은 울음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 영화를 출발할 때 아파했던 그 포인트, 그 수성종 아이의 엘리베이터의 앞에서 서성이다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아픔의 출발로 하자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설 배우님도 연기를 하셨고 저도 항상 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민초 의원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 이 영화 만드시면서 울컥한 장면이나 찍으면서 이게 좋았다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신지. 첫 번째 울컥한 장면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40대 시작해서 이제 50대 초중으로 가고 있는데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갱년기 남자도. 저희 아내도 갱년기고 저도 갱년기인데 저희 아이도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감정선이.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려고 봤는데
제가 40대에 볼 때 감정적으로 동요되거나 떨림이 있던 부분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뜨거운 아프고 이래서 그때 이렇게 왔다면 이번에는 알 수 없는 그 무소리 씨의 느낌에서 더더욱 또 감정이 또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자지간의 감정선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우에게 더 아파했다면 이제 홀로 남겨지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진실이 은폐되는 순간에 남겨진 엄마에게 더 감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너무 이제 한없이 또 울분이 터지는 거고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 영화는 또 특이하게 재촬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재촬영을 찍고 그 다음날 재촬영을 나왔을 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배우한테나 촬영 기사님한테나 스태프한테 어제 꿈에 건우가 나왔다. 이걸 다시 찍고 싶다고 한다. 실제 뭐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지호를 찾아가는 도지열과 강호창 그 장면도 그랬고요. 그 레스토랑 장면도 그랬고 그리고 그 절벽 장면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이 좀 재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영화를 더 잘 찍고 싶어 그런 것보다는 부모들이 아이를 몰고 가는 아이들을 강압하는 그런 장면들이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관객분들이 이해를 하시든 눈치를 채시든 간에 제가 조금 만족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계속 이렇게 맴돌고 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촬영을 꽤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마지막 강호창 배우가 절벽에서 드론을 던지는 장면도 재촬영이 되었고요. 뭐 하여튼 많은 장면들이 재촬영이 되었는데 보통 재촬영하게 되면 스태프나 배우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번 영화는 많이 저에게 동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거에 대한 응답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시다고 하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이제 이 영화 이제 어떤 가해자의 부모 또 피해를 받는 학생의 부모 그리고 이제 천호입이가 연기했던 어떤 선생님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영화 보시는 이제 인물들의 어떤 그런 좀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감독님 하셨던 그 어떤 정의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물론 그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가해자의 부모들은 굉장히 이제 너무 악질적이죠. 약간 좀 띄어서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데 또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뭐 자식이 또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조금 더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점들이 이 영화를 좀 더 관객분들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이 영화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론 제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거의 5년이라는 기간 만에 제작한 영화를 개봉시킨 소감이 궁금하다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같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개인적인 소감이 너무 착잡하고 무겁지만 정말 오랜만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수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개인적인 어떤 학교 폭력의 어떤 그런 또 경험을 가지셨는데 저처럼 좀 이렇게 그 좀 아픈 기억을 좀 떨치시고 네,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분에게 박수 좀. 다사다난했지만 제가 이제 이 영화가 투자사가 6군데로 바뀌었거든요. 이 개봉까지 오기까지 6군데 CJ, 폭스, 디즈니, 쇼박스 내가 잠깐 하다가 이제 마인드마크까지 이상이 6군데 맞나요? 6군데 바뀌고 개봉을 한 7번, 6번 하려다가 이제 딜레이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OTT로 바로 가야 됐다는 의견도 많았고 개봉이 힘들 거다. 그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도 한 인간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영화 자체의 본질도 그렇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서 너무 좀 많은 고민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외람된 말씀인데 연출자로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건우를 관객분들에게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영화가 좀 5년이 지나면 좀 색깔도 바래지고 뭐 느낌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한테는 늘 새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 같은 느낌으로 5년의 시간을 뭐 버텼다기보다는 건우와 함께 온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건우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이제 관객한테 전달되기 하는 소망이 커서 견뎠다는 건 좀 죄송한 이야기고 시간을 지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닌 구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혹시 배우들이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장면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좀 힘든 캐릭터들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힘들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시면서 우리 지금 오늘 귀하게 오셔서 보셔서 똑같은 감정이지만 이 장면들을 보고 감정이입이 되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감독님을 제일 대단하다고 치냐면 살인을 많이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럼 그 감독님은 어떻게 살인을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죽여야 되나. 총으로 막 연사로 하는 거는 좀 게임 같지만 그래서 뭐 도망 죽였다. 예를 들어서 항해 같은 영화는 그 뼈다구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연출자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격하고 할 걸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연출자의 업보 같은 얘기겠지만 제가 뭐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감독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제가 계속 이 중심에서 계속 고민을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타워 같은 건 계속 불 지른 꿈을 꾸고 어떻게 불을 질러야 되나, 뭐 불이 어떻게 흘러야 되나 이런 고민, 싱크홀은 계속 고민이고 어떻게 빠지나 이런 걸 한다면 이 영화는 제가 가해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계속 피해를 받아야 되고 그때 표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순간들을 포착해요. 제가 제 가슴으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배우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배우분도 또 그것을 생각하고 오시겠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해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잔혹하게 폭행을 가하는데 이게 단지 이제 어떤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걸 다 박탈하는 빼앗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폭행도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은 연기를 하신 그 가해 학생들을 좀 배우분들은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그런 장면들 또 촬영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다는 게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힘들었을 것 같다는 배우분들이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좀그 중2, 중3 나이 학생들인데 조금 더 고등학생을 캐스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이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참 우리가 아무리 이게 우리가 연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왜 내가 하고 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죠.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건우가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영혼이 박탈되었는가를 관객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도가니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아마 관객분들이 그걸 영화로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거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진 것도 아이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듣기도 하고 또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한참 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끔찍할 정도로 좀 힘들긴 했지만 목표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우가 어떻게 영원히 박탈하고 영원히 무너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관객분들에게 좀 더 내밀하게 밀도 있게 레이어 있게 보여드리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흰구리 퐁퐁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요거 이제 뭐 결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도 계셔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묶어서 하고 이 국제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유,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조부모 등 가족 형태와 직업군이 다양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남겨주셨는데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감독님한테 조금 여쭤봤는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여기 부모들의 직업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거든요. 이 변호사가 있고 이제 이제 병원에 이제 원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재직했다가 퇴직하신 분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이 직업군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서운 게 이 직업군들이 그 사건을 어쨌든 축소하거나 무마시킬 수 있는 또 힘을 가진 어떤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 직업의 어떤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요 지금 이 흰구리 퐁퐁님도 요 직업군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혹시 이제 부모 중에서 이제 한 부모가 있고 조부모만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회의할 때 판단을 못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그런 세팅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초고부터는 제가 고민했던 건 변호사가 반드시 아이를 변호해야 된다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었고 그 병원 의사가 있었는데 나머지 소실 부모라고 그러죠. 소실 부모가 아니고 뭐지? 어쨌든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 그리고 이제 사배자도 있고 학교 교사는 학교의 정보나 학교에 협박하기 좋은 그리고 송정옥을 회유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작가님께서 잘 세팅을 해오셔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잘 전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들이 절묘하게 사건과 에피소드와 그 진행 과정을 잘 브릿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카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영화가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이라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촉법소년 사건들을 보면 현실을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크랭크인부터 개봉까지 5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을 찍으신다면 추가하고 싶은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아까 앞에 이제 흰구리 퐁퐁님도 이제 질문 남겨주신 요거하고 같이 합치자면 결말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강창원은 계속 모른 척 할까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라고 우리 편집장님하고 이제 조금 인사하면서 이제 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뮤직박스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사실은 않습니까? 이제 해피엔딩, 건성징악 그리고 삶에 대한 탈출, 여러 가지 희생, 세크리파이스 이런 것들인데 이 영화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찍으면 찍을수록 너무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 엔딩 부분도 계속 찍으면서 계속 바뀌고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절벽까지 갔냐도 계속 찍으면서 바뀌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영화가 출발과 엔딩이 정해지고 이야기가 꾸려지는데 우리 영화는 가정은 존재했고 처음과 끝이 없이 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고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인 이야기인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배우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고 우리 또 회사 대표님이나 이사님 매일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연출자가 답을 이렇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저한테도 좋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건우가 어떻게 했을까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그래서 항상 촬영이 끝나면 우리 배우분들이
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답이 없더라고 다. 뮤직박스는 말씀하셨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지는 정말 어려운 판단이었다. 그 판단의 유보라기보다는 판단의 곤란함, 어려움이 아마도 저도 계속 연출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하중이 왔지만 그 하중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건전한 긴장감, 어떻게 보면 건전한 텐션이고 그 건호를 좀 더 들여다보는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이제 뮤직박스 이제 걸로 하셨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왜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이제 그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이제 자상한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나치였어요. 근데 이 이제 딸은 이 자상했던 이 아버지가 나치였던 걸 알고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그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모두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 보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볼 때 만약에 내가 저 인물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또 뭐 천우희 배우가 이렇게 연기했던 역할을 하면 만약에 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기회 되신다면 뮤직박스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제가 본 많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이제 뭐 소설이든 자식의 어떤 허물은 부모들이 품에 안고 가지만 이 부모의 허물은 자식들이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어떤 양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결말의 이야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장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진심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만큼 공분을 끌어내는군요. 난감한 소재를 접근하는 태도도 좋았고 쓸데없는 배우들의 열연이 훌륭했습니다. 아까 이제 배우에 대한 질문에 좀 언급을 하실게 넘어가고 그 완성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영화를 공개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사회 흐름이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새롭게 부각하고 싶은 포인트가 생겨 혹시 이제 그 옛날 완성본을 개봉 직후에 손을 보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손을 본 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배우분들이 보시고 천우희 배우가 자기가 후시 녹음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강호창이랑 처음에 이렇게 모니터 보고 블랙박스 보고 이렇게 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녹음은 안 했고요. 계속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엄두가 안 나는 뭐 많이 부족하고 좀 뭐 감독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영화가 찍고 나면 너무 막 속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상하게도 다시 찍으라면 전혀 못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타워나 뭐 다른 영화들은 다시 찍으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다렸어요. 다시 찍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는 만듦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그냥 내가 좀 더 아파했는가 더 솔직했는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영화를 찍을 때 저는 이제 상업영화 감독이고 대중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감독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고민과 대중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봉을 우리 보고 싶다는 그런 고민보다는 좀 이렇게 뭐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이런 그리고 이 영화의 진심이 좀 전달돼야 되는데 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촬영도 많이 했던 거고. 뭐 보신 분들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이제 상업적인 영화로 접근하기 굉장히 좀 민감한 또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입장과 그리고 이제 어떤 소재가 주는 어떤 민감한 소재지만 또 그걸 보게 되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균형 있게 잘 어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물들 어떠셨나요? 네, 잘 보셨으면 이클립스님이 남겨주셨는데요. 1차 재판 때 강호창 변호사는 왜 성정호 교사를 공경하는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라고. 네네, 좀 공경하는 네, 1차 재판 때. 네네. 좀 냉정하게 뭔가 이렇게 어떤 변호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네.
그 처음에 공격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공격하기보다는 해유보다는 이제 자기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송정욱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다 하고 진실을 전하러 갔는데 송정욱 선생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내가 진실을 알렸는데 그 선생님은 같은 가해자다 이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 송정욱 선생님이 이제 재판에 왔을 때 해유가 되거나 나의 진심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공격이라기보다는 반론하는 관계, 그 대립을 하는 관계, 공격하는 느낌으로 하진 않았고 어떻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직업을 하고 뭐라 썼습니까? 그 부분 말씀하실 건데 그건 유리한 입장, 이분이 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로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무겁고 쓸쓸한 느낌이 강한 영화입니다. 계속해서 화가 나고 기가 찼는데요.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될까요? 마지막 아들과 아버지의 얼굴과 모습이 교차하고 제목이 올라올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장이 교차하는 인물을 설계하시고 연출하시면서 관객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마음과 제가 똑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참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영화에 아무도 이제 배우 눈을 컨택하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CG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을 설정하고 부수적으로 배우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사실은 배우의 눈을 아주 오랫동안 컨택을 했던 영화인 거예요. 좀 신비롭더라고요. 사실은 계획하고 이렇게 CG팀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는 이제 배우의 눈을 처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보게 돼. 그래서 더 아팠던 게 건우의 눈빛을 이렇게 아이가 가해를 당할 때 그 눈을 보고 있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제 이 영화는 분노를 어떻게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분노를 느껴야지만이 온전히 느껴야지만이 우리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제가 이 분노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를 그 컨택을 계속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과정이 응축되었던 그 응축됨을 전달할 수 있겠다 할 때 오케이가 나왔던 거고 그게 응축이 안 될 때는 오케이가 아니었고 NG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총총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면서 문득 송정욱도 선택적인 진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한결이 외에 다른 가해자들의 위증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증은 그냥 넘기고 한결이에게만 짐을 얹은 건 송정욱 역시 다른 피해자 부모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제가 너무 한결이에게만 몰입을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여전히 한결이의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피해자였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또 가해할 때 그 순간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가지만 1차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빠와의 믿음의 관계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중2, 중3 나이 되는 아이가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세계, 건우의 죽음마저도 이거를 진위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 과정.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아주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살아남은 한결이와 이 진실을 은폐하는 강호창은 과연 어떤 처형을 받을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처형이죠, 한결이. 그런 지점이 한결이도 저도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게 한결이를 어떤 식으로 저도 이해하고 판단하는가는 참 어렵고 저도 한결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지고 알 수 없던 매듭식지처럼 흘러가는 그런 거지 않나 싶습니다.